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투자 분석 기법부터 보고요. 저당 유동화까지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재 169페이지요. 169페이지 보시면 목차 05번 있죠. 투자 분석 기법 아주 중요해요. 별표 3개 하시고요. 자, 이 파트는요. 그동안 출제된 문제는요. 27번 나왔어요. 엄청납니다. 매년마다 필수 2문제예요. 2문제. 3문제 잘 나와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 4문제가 나왔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무조건 2문제 이상입니다. 자, 최소한 계산 문제 1문제, 이론 문제 1문제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3가지인데요. 1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다음 페이지요. 2번 어림셈법. 3번 비율분석법 3가지입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자, 앞에 할인자만 동그라미. 자, 화살표 적어줍니다. 시간 가치 고려 적어주고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게 되면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자, 1번 의부터 볼게요. 자, 첫 줄 밑줄입니다.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시켜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자, 현재 가치 동그라미. 현재 가치. 반드시 현재 가치로 비교하지. 이것을요. 미래 가치 바꿔서 물어요. 미래 가치는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모두 현재 가치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현가자가 붙죠. 할인자가 붙죠. 따라서 2번 밑줄입니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밑줄 하시고요. 2번 종류 볼게요. 크게 3가지인데요. 1번 순현가 MPV, 2번 수익성 지수 PI, 3번 내부 수익률 IRR 3가지입니다. 자, 이 3가지는요. 이런 단어가 기억나실 거예요. 먼저 수익현가입니다. 그리고 비용현가예요. 동일한 단어를 사이에 두고요. 먼저 양자를 빼면 순현가죠. 다음에 분자 분모 나누기 하면 수익성 지수가 되고요. 각해 만드는 할인율 내부 수익률 해서 부호 3개만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순현가는요. 빼기죠. 기억번 보시면 순현가 이꼴 수익현가 빼기 비용현가입니다. 자, 두 번째 이꼴이 있죠. 문장이 길어요. 괄호 보시면 세후 현금 수지 현가 플러스 세후 지목의 현가. 괄호 요까지가요. 수익 현가를 말해요. 다음에 빼기 지분 투자 현가. 뒤에 단어가 바로 비용 현가를 말해요. 똑같은 의미가 돼요. 이렇게 묻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니은번 순현가는 0보다 클 때 투자를 결정하죠. 0 동그라미 0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수익성 지수는 나누기죠. 따라서 분자 분모가 돼요. 수익현가 나누기 비용현가는 수익성 지수가 돼요. 자, 그러면요. 얘는요. 수익현가 나누기 비용현가인데요. 잘 바꿔서 물어요. 비용현가 나누기 수익현가 바뀐 단어 특별히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바뀐 단어 틀린 답이 됩니다. 니은번요.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1 동그라미 1보다 클 때 투자 결정이 되고요. 3번요. 내부 수익률은 이 꼴 3개 있죠. 3개 모두 아래 됩니다. 그대로 출제가 돼요. 자, 첫 번째 이 꼴 밑줄입니다. 예상 수익 현가와 비용 현가를 서로 각해 만드는 할인율이죠. 두 번째 이 꼴요. 순현가를 0 밑줄. 세 번째 밑줄 수익성 지수를 1 밑줄. 이렇게 만드는 할인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니은번 내부 수익은 요구 동그라미 요구수보다 클 때 투자를 채택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그리고 3번요.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합니다. 결론이 3번입니다. 3번. 일반적으로 밑줄하세요. 순현가법이 투자 판단의 중거로서 내부 수익률보다 선호되고 이론적으로 우수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가요, 1번과 2번인데요. 1번 밑줄 아세요. 순형가법은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 밑줄. 또 밑줄 아닙니다. 내부 수익률법은요,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 밑줄. 이런 점이 달라지고요. 자, 2번도 지금은요, 출제가 그대로 되고 있으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순형가법은 언제나 모두 밑줄 아닙니다. 부배 극대화를 달성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부배 극대화를 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배 극대화 위에다가 하나 더 적어줄래요. 가치가산 원리 적어주고요. 따라서 순형가법은요, 부배 극대화하고요. 가치가산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달성이 돼요. 모두 달성이 되고요. 반면에 내부 수익률법은 부배 극대화, 가치가산 모두가 달성되지가 않습니다. 이 단어도 이제 그대로 묻고 있습니다. 목차 2번 보겠습니다. 어림셈법입니다. 표를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성수법과 수익률법입니다. 물론 공식 다 암기하셨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성수법이 나와요. 다음에 수익률법입니다. 결론은요, 양자는 역수관계죠. 거꾸로 움직이고요. 일반적으로 수익률은요, 당연히 높은 게 좋은 겁니다. 역수니까요, 성수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떠올리시고요. 자, 이어서 성수 종류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조소득 성수. 그대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순소득 성수. 세 번째, 세전 성수가 있고요. 네 번째, 세후 성수가 나옵니다. 각각 분자 분모가 있어요. 자, 충분히 암기하셨을 거예요. 1번, 2번 묶어서, 3번, 4번 묶어서 암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자, 1번, 2번은 바로 총 나누기죠. 총투자액 나누기입니다. 3번, 4번은요. 지분 나누기죠. 지분투자액 나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을 지분으로, 지분을 총으로 바꾸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분모는 그대로 조성수는 나누기 조소득, 순성수는 나누기 순소득, 세전은 나누기 세전현금 수지가 되고요. 세후는 나누기 세후현금 수지가 돼요. 그러면 하나만 적어주시면 돼요. 2번이 있죠. 순소득 성수를 똑같은 말로 이꼴 자본 회수기간입니다. 자본 회수기간 이렇게 불러요. 다음에 수익률은 역수니까 공식은 안 쓸게요. 바꿔주면 되니까요. 단어만 떠올리시면 돼요. 따라서 조소득 성수의 역수는요. 총 자산 회전율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에 순소득 성수의 역수는 바로 종합 환원율입니다. 다음에 세전 성수의 역수는요. 지분 배당률입니다. 다음에 세후 성수의 역수가 바로 세후 수익률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 시험은 중요한 게요. 2번과 3번이 특히 중요합니다. 또 2번, 3번은 역수도 잘 묻죠. 역수 제가 분명히 암기시켜드렸죠. 전지, 순종 기억나시죠? 전지 역수관계고요. 다음에 순종 역수가 돼요. 따라서 지문 보게 되면 전지, 순종 문장이 잘 나오니까요. 역수를 빨리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이런 모든 단어가요. 할인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현가자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는 모두가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3번 볼게요. 비율 분석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인데요. 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까지 동그라미다. 공식은 암기가 됐을 거예요. 1번 대부비율은 LTV라고 부르죠. LTV는 분모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분자가 부채 잔금 또는 대출 금액이죠. 그러면 LTV는요, 여기서보다는 금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LTV랑 DTI 주면서 대출금 구하시오 해서 다음 시간 계산 문제 충분히 연습할 거예요. 자, 2번요. 부채 감당률은 공식 암기했죠. 순두부 누르시면 되고요. 따라서 결론 화살표. 자,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유리하다. 크다는 게 바로 1이죠. 그래서 은행은요, 1 이상을 요구합니다. 지문 잘 나와요. 3번요. 채무 불행률로 공식 제가 암기시키 드렸죠. 어떻게? 영부유. 그래서 영부유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이상의 단어들 모두가 공식을 보니까 할인자가 안 들어가요. 현가자가 안 들어가요. 즉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아래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초가로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단어 2가지만 기억합니다. 회수기간법입니다.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입니다. 얘들은요,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로 회수기간은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을수록 유리하죠.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은요, 얘가 수익률이니까 당연히 수익률은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이 2가지는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었어요. 할인자가 없잖아요. 현가자가 없잖아요. 따라서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비할인 기법 이렇게 불려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자, 여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바로 문제 체크할게요. 자, 기출문제 체크하겠습니다. 대표 문제요. 자, 2번 동그라미. 예? 아, 그래요? 예. 179페이지죠. 178페이지. 예. 178페이지 봅니다. 자, 체크합니다. 19번 동그라미. 21번, 23번, 24번. 다음 페이지요. 25번, 26번, 28번. 그리고 예상 문제 넘어가죠. 예상 문제는요, 203페이지 보시면 돼요. 203페이지. 자, 체크합니다. 57, 58, 59번. 다음 페이지요. 60번, 62번. 다음 페이지요. 66, 67번, 70번. 이어서 금융 넘어가죠. 금융은 기출문제가요. 215페이지 나와요. 215페이지. 대표 문제 체크하겠습니다. 3번 동그라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다음 페이지요. 8번, 12번. 다음 페이지요. 13번, 16, 17, 18번. 이어서 예상 문제 넘어가죠. 예상 문제는요,
26페이지입니다. 체크합니다. 3번, 4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요. 6번, 9번, 10번. 다음 페이지. 11번, 14번요. 다음 페이지. 19번. 다음 페이지. 22, 23, 24번. 다음 페이지. 28번. 31번. 다음 페이지요. 33번. 35번. 37, 38번. 다음 페이지요. 39번. 41번. 문제가 조금 많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먼저 볼게요.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19번부터 보겠습니다. 19번요. 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습니다. 자, 1번과 2번이 할인 기법과 비할인 기법 뭐래요? 화폐 시간가치 묻는 거예요. 잘 나옵니다. 1번 수익성 지수법이나 순형가법은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OX. 맞죠? O입니다. 2번은 굉장히 잘 나와요. 단순 회수기간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은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맞죠? O입니다. 3번요. 내부 수익률이 요술보다 작을 때는 투자를 채택합니까? 기각합니까? 기각한다. 맞죠? O가 되고요. 4번요. 어림셈법 중에서 순소득 성수법은 성수값이 클수록 회수기간은 짧다. 앞뒤가 안 맞죠? 성수값이 작아야지 회수도 짧아지겠죠. 따라서 성수값 클수록 틀렸죠. 작을수록 회수기간 짧아집니다. 정답 4번 틀렸고요. 5번요. 일반적으로 내부 수익법보다는 순형가법이 투자정보로서 선호된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 틀렸고요. 다음에 21번입니다. 투자의 타당성 분석 방법 중에서 할인 기법이 아닌 것. 이 말은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자, 기업번요. 순형가법은 시간 가치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 O가 되죠. 니은번 회수기간법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X가 되고요. D급번 내부수익률법 고려한다. 네 번째 수익성지수법은 고려한다. 다섯 번째 회계적 수익률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해서 고려하지 않는 것은 니은번 회수기간법과 미은번 회계적 수익률법 두 가지죠. 정답 니은번과 미은번. 정답 4번입니다. 23번요. 투자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묻습니다. 자, 얘가 언제 나왔죠? 작년 28회요. 자, 이런 문제가 분명히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작년 수준이니까요. 올해도 나온다면 이만한 수준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옳은 것 1번요. 내부 수익률은 순형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다. 아니죠. 순형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작게 틀렸죠.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X. 자, 2번 수익성 지수는 칠판 볼까요? 수익형가 나누기 비용형가입니다. 바꿔서요. 비용형가 나누기 수익형가 틀린 말입니다. 바뀐 문장이 바로 2번입니다. 수익성 지수는 자, 순현금 투자 지출의 합계 현재 가치를 자, 현금 수입의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이다.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예, 바뀐다네요. X가 돼요. 3번요. 순현가는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 즉 수익형가 빼기 비용형가 맞는 말이죠. 정답 3번 되고요. 4번요. 회수기간은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맞습니다. 회수기간에서는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의 가장 장기인 투자안을 선택한다가 아니고 가장 짧은 안을 선택하죠. 장기 틀렸죠. 짧은 안을 선택합니다. 틀렸고요. 5번요. 순형가법과 내부수익법에서는 투자 판단 기준을 위한 할인율에서 둘 다 요구수를 사용한다. 아니죠. 순형가법은 요구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죠. 얘를 빼야 되겠죠. 내부 수익률법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3번 되겠고요. 다음에 24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요.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자, 아주 중요한 빈출 문제가 돼요. 자, 이런 문제가 나딱 하면요. 생각하기 전에 손이 먼저 나가야 됩니다. 예. 바로 손이 나가야 돼요. 하면 24번, 다음 페이지 보니까 25번. 유형이 똑같잖아요. 표를 보니까 사업 A, B, C, D가 나와요. 그러면 둘 중에서 24번이 더 좋은 문제예요.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은 1년이다. 항상 이 문제는요. 1년만 주어집니다. 자, 1년만 주지 더 이상 주어지면 문제가 복잡해서 풀 수가 없어요. 항상 1년만 제시되고요. 사업 초기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한다. 비용 발생이죠. 1년 후에 사업 말기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할인율이 연 7%라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자, 표가 나옵니다. 자, 사업 A, B, C, D가 나오고요. 자, 첫 번째 항목이 초기에 현금 지출이 있죠. 얘는요, 무조건 비용 현가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현금 지출은 볼 것 없이 비용 현가라고 보시면 돼요. 3천만 원이죠. 1,000, 1,500, 1,500입니다. 다음에 1년 뒤 말기에 현금 유입입니다. (1년) 후를 말이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현재 가치로 구해야 됩니다. 자, 1년 후 수입을 이제 수익 현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죠. 1 플러스 R에 N성분의 1을 대입시키게 됩니다. 기간 1년이죠. 할인율 7%죠. 정리하면 1.07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자, 요 금액 볼까요? 자, 사업 A는요. 금액 좀 불러줄래요? 얼마입니까? 7490. B는요? 2675. C는 3210. D는요? 4815 나왔습니다. 자, 요거 빠르게 현가시켜요. 곱하기 1.07분의 1 반복합니다. 아주 빠르게. 얘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빠르게 현가화시키죠. 기계적으로 손이 먼저 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금액이 딱딱 떨어집니다. 얘는요. 7천만 원 나와요. 얘는요. 2,500이 나오고 얘는요. 3,000 나오고 얘는 4,50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수익현가, 비용현가 다 구했잖아요. 모두 구했습니다. 계산만 하면 돼요. 자, 먼저 순현가 MPV, 수익성 지수 PI입니다. 그러면 순현가는요, 수익현가 1번 빼기 비용현가 2번이잖아요. 그래서 1 빼기 2가 돼요. 암산되죠? 빼니까 얼마? 4,000. 빼면 얼마? 1,500. C는요? 1,500. D는요? 3,000 나와요.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수익현가 나누기 비용현가죠. 그래서 1 나누기 2가 돼요. 그러면 사업 A는요. 7,000 나누기 3,000 하게 되면 약 2.33이 나오죠. 사업 B는요.
2.5. C는요? 2. D는요? 3이네요. 다 풀었네요. 이제 이것 보고 지문 맞춰봅니다. 자, 1번요. B와 C의 순형가는 같아. B와 C의 순형가는 같아. 맞잖아요. O가 되고요. 2번요.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4번 D가 된다. 지수가 가장 큰 4번 D가 된다. 맞죠? O가 되고요. 3번요. 순형가가 가장 큰 4번 A다. 순형가 가장 큰 4번 A가 가장 크죠? 맞습니다. D번요.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4번 C가 된다. 지수가 가장 작은 4번 C가 맞죠? O입니다. 그러면 이제 5번 틀렸죠. A의 순형가는 D의 2배이다. A가 D의 2배가 될 수가 없잖아요. 2배가 되려면 6,000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A가 4,000이 됩니다. D는 3,000이잖아요. 이러면 얼마가 나와요? 약 1.33이 나와요. 따라서 2배가 틀렸죠. 1.33배가 됩니다. 정답 5번 틀렸고요. 그러면 25번은요. 제가 풀진 않겠습니다. 왜? 표가 똑같으니까요. 자, 그럼 무조건 뭐 수익형가, 비용가 구하는데 가장 포인트는 뭐지? 이렇게 빠르게 형가화 시키자. 그래서 25번은요. 얘만 물어요. 수익성 지수만요. 이보다 훨씬 더 간단한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차근차근 해결해 주시고요. 바로 문제 26번 넘어갑니다. 26번요. 성수법과 순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 묻잖아요. 성수법과 순일법이다. 언제 나왔습니까? 24회. 그러니까 24회 때부터요. 이 각각의 성수와 수익률을, 공식을 구석구석 다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공식을 묻는 문제잖아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총소득 성수는 조소득 성수죠. 그러면 항상 뭐지? 총총 나누기 조소득입니다. 따라서 총투자액을 맞습니다. 세후 현금 흐름이 틀렸죠. 조소득 또는 총소득이죠. 그래서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틀렸고요. 2번요. 세전 현금 성수는, 세전 성수는요. 지분 나누기 세전이 됩니다. 따라서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바로 맞죠? 정답 2번입니다. 3번요. 순소득 성수는요. 총총 나누기 순소득입니다. 따라서 총투자액이니까 지분 투자액 틀렸네요. 총투자액을 순영업수로 나눈 값이다. 틀렸고요. 4번요. 세후 현금 성수는요.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후 현금 수지. 따라서 총투자액 틀렸죠.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틀렸고요. 5번요. 지분 투자 수익률은요. 얘를 말이요. 지분 배당률입니다. 그럼 얘는 역수니까요. 지분이 내려오잖아요. 세전이 올라가고요. 요 지문 찾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자, 순영업 소득을 바로 틀렸죠. 세전 현금 수지죠.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로 나눈 값이다. 해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2번 되겠고요. 다음에 문제 28번 넘어가죠. 다음에 제시된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이 문제는요. 1번 종합환원율, 2번 저당 비율, 3번 자본 회수기간, 4번 지분 환원율, 다음에 5번 부채간율 다 따로 묻잖아요. 따로 묻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스킵할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볼까요? 자, 보기 지문 그대로 분석합니다. 갑은 현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럼 현금 5억이죠. 얘는요. 지분 투자예요. 저당 투자예요. 내 돈이죠. 지분 투자. 따라서 지분 투자액이 5억입니다. 순영업 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저당 지불액이 4천만 원입니다. 자, 볼까요? 순영업 소득이 8천만 원이고요. 저당 지불액이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입니다.
얘가 4천만 원입니다. 요거 빼니까 뭐가 나와요? 세전 현금 수지죠. 얘가 4천만 원 나와요. 이것을 총 얼마 주고 8억 원에 구입했대요. 8억. 총 투자액이 8억입니다. 그러면 따로 지분 투자액 내 돈 얼마? 5억이죠. 빼니까 저당 투자액이 나머지 3억이 됩니다. 분석 끝났어요. 여기까지 분석해 주고요. 자, 틀린 것은 묻습니다. 그러면 질문 4번 볼게요. 자, 지분 환원율은 7%이다. 지분 환원율. 지분 환원율이 바로 똑같은 말로 지분 배당률입니다. 지분 배당률. 그럼 여기다가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세전이 얼마? 4천이죠. 지분 투자액 얼마? 5억입니다. 자, 세전이 4천만 원. 지분 투자액이 5억입니다. 몇 프로 나와요? 8%죠. 따라서 7% 틀었습니다. 정답 8% 되고요.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예상 문제 넘어가죠. 예상 문제. 예상 문제는 203페이지 봅니다. 203페이지. 57번 볼게요. 자, 투자의 타당성 판단 기준 중에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답이 바로 보이죠? 정답 몇 번요? 2번이죠. 종합 환원율. 그래서 종합 환원율은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1번 내부 수익률법, 4번 수익성지수법, 5번 순현가법. 요 세 가지가 할인현금 수준수법이죠.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3번요. 현가회산법, 현가자가 붙으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틀린 답 2번 틀렸고요. 다음에 58번입니다. 자,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단순 회수기간법, 회계적 잉율법이 있다. 맞죠? 할인자가 없잖아요. 현가자가 없잖아요. 옳은 지문이고요. 2번요.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또는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맞는 말이죠? 5가 되고요. 3번은요. 14회 때 기출문장입니다. 그대로 옮겨봤어요. 순현가는 장래 순수입에서 재비용 지출을 차감한 금액이다. 어디가 이상하죠? 자, 칠판 볼까요? 순현가는요. 수익현가 빼기 비용현가입니다. 얘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수익현가, 비용현가, 현재가치, 현가 단어가 필히 나와야 됩니다. 현가자가 전혀 없잖아요. 문장 전부가 엉터리입니다. 따라서 자, 장래 순수입에서 재비용 지출을 차감한 금액 틀렸죠? 어떻게? 수익현가에서 비용현가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자, 틀린 답 3번 틀렸고요. 4번요. 순소득 성수의 역수는 종합환원이다. 암기했죠? 전지, 순종. 순종 역수관계. 맞습니다. 4번요. 지분 배당률은 분모가 지분 투자에 대한 분자가 세전 현금 수지비율이다. 맞죠? 틀린 답은 3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59번요.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요. 자, 종합환원율이란 나왔죠? 종합환원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꿔주면 되겠네요. 총 투자액이 내려가고요. 순영의 소득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분모가 총 투자액에 대한 분자는 순영의 소득의 비율 맞습니다. 종합환원율의 역수가 순소득 성수이다. 전지, 순종, 순종 역수 맞죠? 옵니다. 바로 정답 1번이고요. 2번요. 지분 배당률이란 분모가 지분 투자에 대한 맞습니다. 분자가 세후가 아니고 세전이죠.
세전 현금 수지가 되어 틀렸습니다. 3번요.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 따라서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맞습니다. 대출자는 부채 감당률이 1 이하가 아니고 1 이상을 요구하죠. 따라서 틀렸고요. 4번 조소득 성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아니고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틀렸습니다. 5번요. 조소득 성수란 분모가 조소득에 대한 맞습니다. 분자는 총투자 맞죠? 이를 자본 회수계획으로 한다. 아니죠. 자본 회수계획은 바로 순소득 성수를 말하죠. 뒤에 문장이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문제 60번입니다.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1번요.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보다 작으면 투자를 한다. 요거는 항상 작으면 투자한다. 맞죠? O가 되고요. 2번 순소득 성수를 자본 회수계획으로 한다. 맞는 말입니다. 3번요. 지분 배당률이란 총 투자에 대한 아니죠. 분모가 지분 투자액이죠. 지분 투자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비율입니다. 틀린 답 3번 틀렸고요. 4번요. 일반적으로 순현가는 내부 수익보다 투자 판단의 중구로서 이론적으로 선호가 된다. 맞는 말이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5번인데요. 순현가법은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 맞습니다. 내부 수익법은 할인율로 내부 수익을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5가 되고요. 틀린 답 3번 틀렸습니다. 62번요. 62번도 표가 이렇게 나와요. 사업 A, B, C, D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순현가 큰 수수 묻거든요. 자, 이렇게 빠르게 현가화 시켜주면 돼요. 여러분이 차근차근 풀어봐 주시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66번 보겠습니다.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산식을 열거했다. 옳은 것은? 자, 1번 순소득 성수는 자, 분자가 총총 나누기죠. 지분 투자액 틀렸죠. 총 투자액입니다. 나누기 순영업 소득입니다. 틀렸고요. 2번요.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죠. 순두부니까 RB가 바뀌었네요. 바뀐 단어 X가 되고요. 4번 지분 배당률은 분자가 세전 현금 수지 맞습니다. 분모가 총 투자액이 아니고 지분 투자액이죠. 지분 투자액. 틀린 공식이고요. 4번요. 채무 불이익률을 암기했죠. 어떻게? 영부유. 따라서 영부유 맞는 공식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세전 성수는요. 자, 분자가 총총이 아니고 지분 투자액이죠.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전 현금 수지가 돼요. 옳은 공식은 정답 4번입니다. 다음에 67번 보겠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산식에 있어서 역수관계가 잘못 짝지어진 건 묻습니다. 역수관계 틀린 건 묻죠. 자, 1번 감채 기금계수의 역수는 연금의 내각계수 맞습니까? 맞죠. 아주 자주 나와요. 다음에 2번 저당 상수의 역수는요. 연금의 현가계수 맞죠. 3번요. 종합 환원 역수는요. 조소득 성수가 아니고 순종하게 되면 순소득 성수죠. 따라서 3번 역수 틀렸고요. 4번요. 지분 배당률의 역수는요. 세전 성수이다. 전지 나왔죠. 전지 역수 맞습니다. 따라서 3번, 4번은요. 전지 순종 묻는 문제가 돼요. 3번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70번 넘어가죠. 다음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옳은 것은 묻습니다. 종합문제 묻네요. 자, 바로 보기 박스 분석합니다. 총 투자액이 40억, 저당 투자액이 28억이죠. 그러면
자, 총 투자액이 40억. 저당 투자액이 28억이잖아요. 빼니까 내 돈 지분이 12억입니다. 이어서 가능조소득 10억, 유효가 8억입니다. 다음에 경비가 얼마예요? 3억요. 빼니까 선영업 소득은 5억이 나오고요. 다음에 부채 세뱃이 얼마예요? 2억.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3억이 나옵니다. 자, 분석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공식 하나씩 봅니다. 1번요. 부채 감당률은 2가 된다. 부채 감당률 순두부죠. 바로 순두부 나와요. 5 나누기 2가 돼요. 2.5가 나오죠. 따라서 2 틀렸고요. 2.5가 됩니다. 다음에 2번 순소득 승수입니다. 얘는요. 총 투자액 나누기 순이죠. 총 투자액 40억이 돼요. 선영업 소득 5억입니다. 얼마가 나와요? 8. 따라서 5가 아니고 8이 됩니다. 틀린 지문요. 다음에 3번 잠시 보류요. 4번 문제 봐요. 종합환원율은 12%이다. 종합환원율입니다. 항상 감 잡아야 됩니다. 전지, 순종, 무슨 관계? 역수관계. 역수니까 바꿔주면 돼요. 40분의 5가 돼요. 그러면 0.125가 나오죠. 12.5%입니다. 다음에 3번요. 세전 성수가 4가 된다. 얘는 지분 나누기고요. 세전입니다. 지분 투자액 12억. 세전은요, 3억입니다. 사가 나오죠. 정답 3번. 옳은 지문입니다. 5번요. 지분 배당률은 35%이다. 감이 와야 됩니다. 자, 전지, 순종. 전지, 무슨 관계? 역수. 전지, 역수예요. 바꿔주면 되겠네요. 12가 되고 3이 됩니다. 약분하면 4분의 1이죠. 몇 프로? 25%예요. 따라서 35% 틀렸고 25%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투자 분석 기법 모두 마치겠고요. 다음 페이지가 부동산 금융인데요. 금융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